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인프렌드에어팀 박재영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경제신문들 저희가 몇 가지 이슈를 꼽아봤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요즘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의 주가 급등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한 언론 보도에서 종합을 해보니까 최근 상장했던 4곳 가운데 3곳이 공모가 대비해서 그 50% 이상 주가 상승이 일어났고, 뭐 대표적인 종목들 다들 아실 거예요. 윌링스, 데모, 플리토 이런 기업들인데 상장 후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도 왈가왈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의 대안이냐 아니면 아직까지 그런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하는데, 자, 이 위에 보시면 그림의 떡이라고 저희가 그 제목을 지어놨잖아요. 안신의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주가 폭등하는 건 알겠는데 아니, 워낙 변동폭 크고 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네. 그러니까 뭐 맛만 봐야죠. 아. 맛만 봐야 되는 거고. 이 신규 상장주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뭐 하는지 잘 몰라요. 네. 물론 이제 사업 보고서 다 나오고 사업 하지만 보고서 나오고 보고서도 이제 IPO하는 쪽에서 1년 동안 아마 계약을 할 거예요. 네네. IPO하는 대신에 1년 동안 보고서 써달라. 뭐 네.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기업을 판단하기에 굉장히 좀 제한됐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IPO 하는 입장에서 증권사가 우리가 이번에 주관사로 이 기업을 상장시킬 건데 별로 안 좋아 보여요라고 쓸 수가 없죠. 이거 뭐 누워서 침 뱉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또 그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 오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렇죠. 네. 실적을 많이 늘려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2, 3년 동안 물론 이제 내년에 해야 될 일도 올해 좀 끌었을 수도 있을 거고 네. 물론 이제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뭐 하지만 네네. 어찌됐든 간에 그런 니즈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한 2, 3년간의 실적이 믿을만 할 것인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여기 뭐 플리토라든지 뭐 기술 특례 상장 뭐 이런 것들로 상장하는 기업들도 최근에 많아요. 네. 기술력은 굉장히 좋다라고 쳐요. 근데 개인 투자자가 그거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거 뭐 자기가 이제 몸담았던 업종 아니면 네.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빅데이터 한다라고 하면 그럼 말이 빅데이터지 구체적으로 뭐 하는지는 개인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합당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고민이 좀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막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또 프로그램에서 추천도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그냥 놓고 보기에는 좀 안타깝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한 10% 정도 내가 뭐 어느 정도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금액 네. 그 정도는 좀 해봐도 좋죠. 왜냐하면 지금 대안이 될 수 있다 없다 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시장이 좋아서 주도주가 있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게 시장을 쫙 이끌어주면 거기 투자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시장이니까 갈 곳 잃은 돈들이 잠깐 뭐 투자하기 위해서 잠깐 뭐 재미 보기 위해서 네.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이 저는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장기 투자보다는 뭐 사실 시장 이런 것도 시장이거든요. 그럼요. 이런 것도 네. 시장이기 때문에 크지 않은 리스크가 크다라고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기 네네. 때문에 크지 않은 금액으로 지금 시장을 조금 뭐 즐긴다라는 생각으로 짧게 투자하시는 건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워낙 요즘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 주도주가 좀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한번 꼽아봤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기업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투탑 화장품 기업이라고 하면 LG생활건강하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이들 기업의 주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거는 뭐 아마 다들 아실 것 같고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도 좀 많이 엇갈릴 것 같다는 그런 추정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서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이미 실적을 발표했죠. 어제 그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7%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유한타증권에서는 유한타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 쪽에서는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한화투자증권에서는 물론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메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숨의 성장률 둔화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주가가 좀 꽤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은 7월 31일에 이제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추정치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3% 넘게 좀 더 감소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된 이유는 마케팅 비용에다가 이니스프리의 부진이 발목을 잡을 것 같다라는 건데,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 뭐 0.3%, 소폭 보합권, LG생활건강이 한 3.9% 정도 크게 하락하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그냥 뭐 아모레퍼시픽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락하고 있고, 아니죠, 반대죠. 아모레퍼시픽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반등하고 있고, LG생활건강은 좀 그래도 좀 높은 가격이니까 하락하고 있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화장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유는 성장성이 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이 LG생활건강 목표가 하향도 실적은 좋은데 왜 목표가는 하향하냐? 이 목표가라는 것은, 주가라는 것은 이제 이익에다가 멀티플, 네. 그러니까 몇 배를 곱해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PER이 이제 그런 개념이니까. 이익은 EPS는 늘어나지만 멀티플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멀티플은 뭘로 주느냐? 성장성. 네. 성장성이 높은 애들은 이제 멀티플을 높게 주는 거고, 그렇죠. 성장성이 낮은 애들은 멀티플을 낮게 주는데, 2015년 같은 뭐 그런 성장성을 주기는 지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목소리거든요. 2015년은 모든 브랜드, 모든 이제 가격대 화장품이 잘 팔렸습니다. 네. 심지어 마스크팩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근데 이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국 애들이 마스크팩 못 만들 리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 애들이 만들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코스맥스 이런 OEM 업체들이 만들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품의 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중기나 이런 모델 데리고 와서 네. 광고 한번 이제 해주면 그 마스크팩은 굉장히 고급 마스크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전략들 중국 로컬 업체들이 안 쓸 리가 없고, 지금 그런 전략을 쓰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멀티플을 중국 업체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아모레퍼시픽 물론 이제 그 설화수 잘 되죠. 네. 근데 기존에 다른 거 다 잘 되던 때랑은 같은 이제 가치를 매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번에도 LG생활건강 뭐 지금 럭셔리 비중은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나머지 쪽이 좀 안 좋아진다. 그리고 중국 현지에선 잘 되고 있는데 면세점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네. 뭐 지금 두 개의 축인데 한 개의 축이 좀 무너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LG생활건강보다 아모레퍼시픽이 현지화는 훨씬 더 늦었습니다. 네. 설화수 같은 경우에. 그렇죠. 지금 LG생활건강은 현지화가 잘 돼 있어서 그쪽에서 후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아모레퍼시픽은 그게 좀 늦었어요. 그게 주가 하락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거고, 중국 현지에서 얼마나 잘 되는지를 좀 봐야 구체적인 가치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 보릿고개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사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그 중간에 말씀하셨던 그 코스맥스 있잖아요. 네. 어차피 그 마스크팩 누가 만들 거냐? 뭐 아니면 어떤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뭐 무슨 쿠션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 대부분 이제 그럼 코스맥스에서 만드니까 뭐 브랜드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간에 코스맥스는 돈 좀 잘 벌겠네요. 일단 그래서 저는 화장품 업체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저가는 이제 끝났습니다. 로드샵 이런 데는 이제 거의 중국 로컬 업체에 다 먹혔다라고 봐야 될 거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네. 설화수처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업체가 살아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OEM 업체들, 네. 코스맥스라든지 콜마라든지 뭐 그런 쪽이 이제 살아남을 건데, 화장품 업체 전반적으로 지금 멀티플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스맥스도 지금 힘을 잘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그런 업체들이 좀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제품에 좀 재밌는 특징이 그게 있어요. 우리가 다른 상품들은 뭐 뒤를 딱 돌려봤을 때 메이드 인 뭐 타이완, 코리아 이렇게 국가가 적혀 있잖아요. 화장품은 유독 제조사가 적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참 재밌는 현상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을 한번 볼 텐데 모바일 게임의 상반기 매출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역대급의 모바일 게임 상반기 매출이 발생을 했어요. 그 상반기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 총정리라는 이제 보고서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매출이 2조 941억 원, 그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업별로 매출 순위를 매겨보니까 NC소프트가 단연 1등이었었고 그 아래로는 넷마블과 넥슨이 있었는데 게임별로도 살펴보면요. NC소프트의 리니지 M이 압도적인 매출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사실 여기서 요즘 게임주 가운데 잘 나가는 거 뭐 있어? 라고 하면 딱히 뭐 말할 건 없지만 NC소프트가 거의 독보적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 투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좀 고민되네요. 게임주도 마찬가지죠. 이제 게임주는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나 뭐 이런 게 돼버려요. 철강처럼. 네. 리니지의 독주가 진짜 콘크리트처럼 변하지 않잖아요. 리니지가 언제적 리니지입니까? 물론 이제 저건 모바일 버전이긴 하지만 리니지가 언제적 리니지예요. 20년도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새로운 게임이 계속 나와서 막 이렇게 하면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건 이제 성장주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돈은 잘 버는데 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멀티플의 차이. 이거 뭐 100억 버는데 PER 10배에서 곱하기 10을 주느냐 아니면 얘는 성장주니까 50배를 주느냐 이 차이거든요. 네네. 근데 얘들은 이제 멀티플은 계속 떨어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넷마블이라든지 펄어비스 주가를 보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심파극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멀티플이 낮아지고 있는 거죠.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 하나죠. 네. 몇 개라도 있으면 리스크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넷마블도 주가 떨어지는 이유는 얘들은 기존에 뭐 이 넥슨 인수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뭐 BTS, 네. 뭐 게임 이런 것 때문에 기대감이 막 높아져서 멀티플을 높게 줬었는데 그거 다 뭐 망했죠.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이 낮아지면서 좀 기대감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라고. 아마 게임주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힘겨워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지금 게임주 다 사볼까 이런 분들보다.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저는 괜찮은 게임이다라고 하면 네. 정말 장기간 갈 수 있는 게임이다라고 하면 저는 버티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네. NC소프트 주가를 봐도 굉장히 많은 부침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위기도 있었고 김택진 네. 대표가 팔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위기도 있었고 한데 결국은 리니지가 계속 잘 되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가. 장기 차트로 보면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단기 기간으로 보면 조금 부침은 있긴 하지만 장기로 보면 리니지가 살아있는 한 네. NC소프트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리니지가 살아있는 한 거기에 파생돼서 게임은 계속 나올 거예요. 뭐 네. 리니지 M이라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지금 연중 차트 나오고 있는데 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렇죠. 모양새가- 계속 네. 리니지가 20년간 이제 린저씨들한테 그렇죠. 뽑아먹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 뭐 3D 이런 게임이 나오더라도 뭐 좋을 거고 지금 그 구글에서 그 게임 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다운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네. 뭐 게임을 하는 거기에선 가장 중요한 게 IP입니다. 게임의 IP가 어떤 이제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IP 경쟁력이 있는 게임사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 박재영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